하시니 자침이 미지 횡여우 상하하여 율율위구하여 약장 운우 시면하노라. 범마 조방은 무종 비하여 무즉 도음하여 각수 이전하여 이승천유하라. 이유선이면 진불감패요 죄당 진궁이면 불감자산이 유간이 제상제지 심하니라. 기만방의 유죄는 제여일이니요 여일인의 유죄는 무이이만방이니라. 보호라 상극시 침이라사 내역 유종이랴. 비여일인으로 짐령이 방가하시니 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비자는 하여금 비자, 하여금 사자와 같은 뜻이죠. 하여금 비, 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짐령이 방가, 너희 나라들을 집비담은 화목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 수레를 만드는데 이것저것 다 모아서 만들어서 그래서 화합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모인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화목, 너희 나라들을 자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영 편안하게 하시니 자침이 이의 짐이 미지 횡요 상하하여 저 하늘과 땅에 그저 천신과 지기에게 바로 거스름 그러니까 죄 거스름을 얻는지를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죄를 얻을지를 알지 못하여서 내가 혹시 너희들을 편안하게 하였는데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였는데 혹여 내가 잘못해서 하늘과 그저 땅에게 죄를 얻을까를 내가 알지 못하여서 혹여 잘못이라도 하여서 그래서 율율위구하여 항상 벌벌벌벌 떠들면서 그 다음에 위태롭고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약장 운우 시면하노라. 마치 뭐냐면 깊은 연못 속에 그 연못으로 떨어질 것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하늘이 나를 벌 주어서 깊은 연못으로 떨어질 것과 같더라.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전전긍긍이라는 말 여기서 나오죠. 저기 소와 소민편에서도 뭐라고 표현돼 있죠? 전전긍긍하여 여림시면하며 그 다음에 열이 박빙이라 라는 말이 있죠. 그게 아마 여기에 근거에서도 나온 내용이기도 하겠고 또 워낙이나 그 내용은 여림시면 그다음 깊은 연못에 다다른 듯 열이 박빙 얇은 얼음을 밟은 듯 하는 것은 뭐 예로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처럼 율율위구라고 하는 것은 전전긍긍이라는 말하고 같죠. 전전긍긍한다라는 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설립자에다가 긍이 맞나요? 긍긍? 맞아요? 저기 전전긍긍이라 전전긍긍 두 개 쓰고 전전긍긍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여기서 율율 아니야 이거 아니야 경차가 되고 우리가 요거죠 이길 극자 긍긍 네, 긍긍 전전긍긍이라고 한 율율위구하여 마치 깊은 연못에 떨어지는 것 같노라. 그래서 내가 어찌할 줄을 몰라서 난 지금 이런 마음이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 잘 돕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겠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목함이고 그 다음에 리어 거슬린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죄이고 운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추가 되는 것이라 천사아로 하늘이 나로 하여금 그 다음에 짐령이 방가하시니 너희 나라들을 화목하고 편안하도록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위에 천자가 저 제후국들로부터 뭐요 가혹하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뭐 곡물 바치라 뭐 특산물 바치라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하고 또 어디 가서 뭐 정벌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 부여 지중을 그 부여함의 중함을 공부족이 당지오 좋겠어.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당해내지 뭐 이건 당한다 이런 뜻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당해내 감당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미지 기 득
죄어 천지여 부하여. 그래서 내가 몸기자니까 내가 천지에게 죄를 얻을지 아니할지를 여부죠. 얻을지 아니할지를 알지 못하여서 경공우회하여 그 다음에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경공우회하여 약장 추어 시면하니 마치 깊은 연못에 빠지는 것과 같으니 장차 빠질 것과 같으니 개, 책, 유, 증즉, 우유, 대라. 그래서 대개가 책, 유중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면 근심은 더욱 커지느니라. 이렇게 됐죠. 자연은 마음이고 7장 범하 조방은 무조 이비하며 그죠? 물론 내가 조방이니까 만든 나라 그죠? 내가 새롭게 만든 나라는 그 무종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 뭐냐면은 비이 떳떳함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떳떳함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무왕 같은 경우는 누구를 찾아가느냐면은 기자를 찾아가서 나라를 다스릴 떳떳한 법 이륜의 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이자를 씁니다. 무죽 도움하여 그리고 여기다 즉자도 나아갈 즉자입니다. 도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게으르거나 그런 음란함, 그죠? 교만하거나 그런 음란함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각수 이전하여 각각이 그죠? 각각이 법을 그죠? 너희의 법을 지켜서 이승천유하라. 바로 하늘의 아름다움을 받들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를 그저 세우고 떳떳함이 아닌 것은 따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은 나가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각각 그 법도를 잘 지켜서 바로 하늘의 아름다움을 하늘이 주신 그 덕을 잘 받들어서 따르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기르도록 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인민, 애민 그죠? 그 어진 정치 그 다음에 애민 정치 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명이출에 탕명유신하니 하나라의 명이 이미 축출됨에 탕명이 오직 새로우니 후방수구나 후방이 모름지기 옛나라이지만은 그 실여갱시라 다 더불어서 다시 새롭게 함이라. 그죠? 다시 시작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저 주수구방이나라고 하는 주나라가 비록 옛나라이지만은 기명유신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빗대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조방이라. 그래서 나라에 나아간다. 조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롭게 그 나아간다 이런 뜻이니까 조방이라. 이라고 하는 것은 자 떳떳한 법도이고 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아갈 즉 나아갈 취요. 도라고 하는 것은 게으를 만이라. 비이에 떳떳함이 아닌 것에 지 법도 아니요. 그죠? 비이 아니 떳떳함이 아닌 것은 바로 법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도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 일락언이라. 그러니까 일락 그죠? 방일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그죠? 일락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함이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떳떳함이니 각수기 전상지 도하여 각각이 그 떳떳함 그저 전상의 법도를 지켜서 이승천지 휴명례라 하늘이 내리신 아름다운 명을 자 받들게 하였느니라. 받들게 하였다라고. 하늘이 내리신 떳떳한 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정에 해당되겠죠. 달리 표현하면은. 그 다음에 8장 이유선이면 짐불감패요. 그 다음에 그냥 이유선이면 이 너희 그죠? 너희가 선함을 두면 짐불감패요. 짐은 감히 패하지 아니할 것이고 가리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창선할 것이라 라는 거죠. 그 선을 밝게 드러낼 것이고 죄당 짐궁이면 그런데 죄가 짐의 몸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짐의 몸에 해당되면 불감자군이 감히 스스로 구하지 아니할 것이니 제사 죄가 짐의 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 불선함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못 다스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짐의 몸에 해당되면 감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 유간이 제 상제지 심하니라. 오직 간이다 그럼 분간함이라. 여기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살핀다라는 거니까 분간함. 오직 그 분간함, 간이라는 것 그 뭐야 대나무 양쪽으로 쫙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간함은 상제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는 건 상제의 마음이다. 그 상제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백성의 마음이죠. 그래서 기만방의 유죄는 그 너희 만방에 죄 있는 것은 너희 만방에 죄가 있을 경우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여일이니요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도록 그대로 방치한 것, 또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그 제대로 정비된 법과 제도에 의거해서 그걸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그 법도대로 바로 뭐예요? 응징하지 아니했을 때 그거 전부 다가 뭐예요? 최고 책임자의 그 죄가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고, 여일인의 유죄는,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두었을 때는 무의만방이라. 너희 만방으로서 만방 때문이 아니니라. 이 써있지 않은 뭐뭐 때문이라는 뜻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 만방에 죄가 있을 경우는 이건 잘못 다스린 내 책임이 되고, 그런데 내가 정말 죄 있을 때는 정말 이건 내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건 너희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탕림금의 말씀은요 나중에 무왕이 스스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서 중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백성의 유가,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제여일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훌륭한 통치자라고 할 때는 저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아 내가 뭔가를 정치를 잘못했구나 먼저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간이라고 하는 것은 열람이다 라고 하는 열과 같다, 검열한다, 뭐 또는 열람하다, 살핀다 이런 뜻이고, 인유선이면 불감이 부다리오. 사람에게 선을 두면 감히 써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죠? 감히 통달하지 못함이 없고, 기유죄면 나에게 죄가 있으면 불감이 자서하니 감히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니 간열은 일청어 천이라. 그러면은 이 분간에서 살피는 것은 그저 한결같이 하늘에서 듣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하자면 민심에 바로 여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연이나 천이 천하로 주지 아하니 하늘이 천하로서 나에게 주셨으니 즉 민지유죄는 실군소이요. 백성들에게 죄 있는 것은 실제로 임금이 하는 바이고, 군지유죄는 임금에게 죄 있는 것은 비민소친이라 백성들이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니라. 비특 성인이 후어 책기 박어 책인이니 다만 성인이 자신의 몸에 자신에게 그저 책임을 두텁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박하게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잠깐만. 다만 성인이 아니면 이렇게 되겠나? 다만 성인이, 특히 성인이 자신에게 책임을 두터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두는 것을 박하게 한 것이 맞는데 아니니 시인의 이지소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한테 다 책임을 들고 다른 사람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박하게 그 뭐 이렇게 사면을 그건 아니라 이 소리죠. 그래서 시인의 이지소재요. 그거는 이치가 있는 것이고 군도 당연이라 임금의 도로서는 당연함이 되는 것이라. 아까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내가 통치를 잘못했나 라는 것을 항상 돌아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9장 오호라 상극 시침이라사 내역 유종하리라. 바라건대 능히 시침 믿어올 침자죠. 이에 믿었게 하여야 이안 또한 바로 뭐다 마침이 있으리라 해서 군자 유종이라 라고 하는 군자 유종. 지금 탕림금이 쭉 말씀하신 것은 바로 겸손한 덕으로서 표현하신 거죠. 우리가 주역 15번째 지산 겸괴에 바로 군자유종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 군자유종이라 군자의 마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금을 맡아서 임금이 되어서
끝까지 통치를 잘 하다가 제명해 죽는 거죠. 단순히 제명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고종명이죠. 후사를 잘 세워서 나라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종입니다. 단순히 뭐 죽는다 이거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나를 마무리를 해놔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군자 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잘 맞춰서 그 다음으로 계속 잘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산 겸교에 대해서 공자가 덕지 병이라 그랬죠. 덕의 자루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덕의 권도이기도 합니다. 덕의 그 경도가 되기도 하고, 권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도 권도에 다 해당되는 것이 바로 겸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내용이죠. 침은 신야라 탄식은 서기능어 시 침신언이라야. 자,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거의 그죠. 거의 이에 그죠. 이에 능하여야 미더워져서 뭐라고 하나 거의 그죠. 이에 능하여야 미덥게 되어서 이에 또한 마침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죠. 그다음 오시왈 차는 겸인기언이라 그저 다른 사람과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그저 내 몸을 아울러서 말한 것이니라. 나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여러분들 여기에 모이신 모든 제후들도 이에 함께 서로께 미더운 정치를 하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미더워야 이에 마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도 미더운 정치를 하여야 그 제후 자리 계속 유지할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탕림금이 이제 혁명을 하시고 난 뒤에 제후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등극을 하셨겠죠. 저 이제 종묘에 나가서 등극을 하셨을 텐데 이 내용은 빠집니다. 빠지는 까닭은 아마 저기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무왕도 혁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종묘에 나가서 고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굳이 아마 여기에 내용 아마도 공자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특별히 뭐 자세한 내용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편집에서는 빼고 그 등극 과정은 나중에 주나라의 무왕이 그저 혁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죠? 그 풍땅으로 돌아와서 저 무왕의 사당에서 고하는 그 대목에서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성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절타도 있을 텐데 그 내용도 지금은 여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무왕 돌아가셨을 때도 그게 없고, 그게 나중에 제대로 법도를 갖춰서 하는 것은 나중에 성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그 주서에 가면 있으니까 그때, 왜냐면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시에 따라서 공자가 얘기했듯이 손익하기 때문에 대략 주례에 비춰서 하나라의 예법도 볼 수가 있고 은나라의 예법도 볼 수 있고 요순시대를 볼 수가 있고, 왜냐면 실은 요순시대 때 이미 법과 제도가 다 정비가 됐죠. 그리고 후대로 내려가면서 그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가감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략 미루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내가 그 하나라의 예법은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은나라의 예법도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문헌이 고증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례를 따르노라 라고 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공자는 철저하게 문헌 고증에 근거를 하여서 글을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글 하나하나 그 서경에 근거했다라는 걸 거듭 보시고, 제4편, 자, 이훈편입니다. 이훈은 실은 그 탕림금에게 발탁되었지만은, 그래서 초기에 그 이훈 얘기는 아까 원성이라라는 단어에서 밖에 하나 안 나왔죠. 내가 크나큰 성인을 구하여서 그죠, 원성을 구하였다라는 그 대목에서만 나오고, 이훈의 역할은 자, 이 탕림금이 그 임금 자리에 오르신 지 지금 몇 년 만에 돌아가셨더라? 얼마 안 돼서 또 돌아가시고 그 뒤로 권력이 굉장히 불안했죠. 이 내용은 아마 그 맹자에 잘 나타날 겁니다. 그 사이로 그 두 사람, 세 사람, 뭐 중에 하나, 원래 태자가 죽고 그 다음에 중임과 그 다음에 누구였죠? 중임, 그 다음에 뒤에
외병 중임 이렇게 그 들어왔다가 415쪽에 보면은요 415쪽 그 해설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그냥 원문으로 보면은 그 뭐냐면 외병 중임의 일이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외병 중임이 이제 이었느냐 안 이었느냐 이것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 지난 시간에 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복사 저기 해서 자료 하나 드린 내용이 있을 텐데요. 맹자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탕림금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뒤를 이어서 태자가 올라야 되는데 태자가 죽게 되는 거죠. 죽고 그래서 외병과 중임이 이었는데 역시 오래 그 권력에 앉아 있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2년 4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자 같은 경우는 아니라 그냥 뭐 2개월 아니 뭐야 그 이거 뭐 이때 당시 나이가 2살 4살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태갑이 그 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맹자에 자세하게는 정리를 해뒀고 지난 시간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은 지금 여기는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기 전에 우선 그 앞에 있는 주석을 보면은요. 이훈의 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도함이라 그러니까 가르침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태갑 사위에 태갑이 사위 다시 말해서 위를 이음에 그저 천자의 자애를 자 이음에 이윤 작사예요. 이윤이 바로 글을 지어서 훈도지하니 가르쳐서 인도하였으니 사록 위편이라 사관이 기록하여서 편으로 삼았느니라. 금문 무 고문윤이라.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자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 원사 16 2월 을축에 이윤이 사후 선왕할세 봉사왕하여 지견 걸조원을 후 전 군우 함제하며 백관이 총기하여 이총 총제원을 이윤이 내 명언 열조지 성덕하여 이훈우 왕하니라. 자 지금 요 내용 가지고 지금 채침이 어마어마한 주석을 지금 달아놨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유원사 원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은나라의 그 연호 표시가 사죠. 은나라는 사입니다. 은나라 상나라가 되죠. 그 다음에 주나라 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요순 연사세 제죠. 제. 그 다음에 하나라 연사세.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나타낼 때 지금 요거 쓰잖아요. 그죠? 요거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공자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중에 위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안현이 물었을 때 먼저 하나라의 때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유학의 도를 이어받은 한나라가 바로 하나라의 역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1년이라 라고 할 때는 그런데 이제 공자 당시로부터 계속 공자가 춘추를 정리할 때는 말하면 주나라 역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연이라는 것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사람들한테 워낙 오랫동안 왜냐면 춘추 전국시대 내내 뭐냐면은 어쨌든 그 책력은 바로 그 주나라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주나라 천자가 이미 그 힘은 없어졌지만은 그냥 다성적으로 그냥 이걸 그대로 씁니다. 연호를 쓰기 때문에 오늘날도 몇 년 할 때는 그대로 이걸 씁니다. 그런데 후대부터는 하나라의 역법을 써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음력이죠. 그래서 음력을 쓰는데 새는 뭐로 쓰냐면 나이로만 주로 쓰죠. 그리고 또 무슨 해에 가끔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주로 이게 나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쓰고 실제적으로 책력 쓸 때는 연 요 두 개가 혼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여기 2500년이 되는 거죠. 250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기 지금까지도 그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라의 역법은 중간에 이거 춘추전국 시대만 하더라도 600년, 700년이잖아요. 거의 그죠? 700년 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 동안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익숙해졌고 하나라 역법을 공식적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옆에 곁다리 끼어서 이제 쓰더라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그 은나라가 이제 은나라 예법도 지었고 은나라 예법 짓고 그 다음에 은나라는 세수법이 어떻게 되죠? 은나라는 세수법 자 자축인 이렇게 돼요. 자는 지뢰보 그 다음에 축은 지택님 그 다음에 인은 자축인 지천태 해서 이게 하나라 역법이 되는 거죠. 여기가 주나라 역법 주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하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나라는 천기여자라고 쓴다 그랬죠. 하늘의 문이 자시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데 자 역이라고 하는 것 주역이라고 하는 역 자체가 역은 역냐라 그랬죠. 역은 역이라 그래서 바로 책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력 쓰는 법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주나라는 책력을 쓰는데 뭐냐면 천기여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양이 막 시작되는 요때를 굉장히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역을 정리하는데 중천 건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월세수법을 쓰고 그 다음에 주나라 같은 은나라 같은 자월세수법을 쓴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 기록은 전부 다 뭐냐면은 자월을 뭐예요? 그 해의 첫 달로 이렇게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춘추의 공자가 쓰신 춘추의 바로 주나라 역법을 그대로 쓴 게 나타나죠. 그래서 정월 그러면은 뭐가 될 때 자월이 되는 거죠. 자월이 되고 만약에 3월이다 왕 3월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라 역법이란 뭐예요? 5월 요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 같은 경우는 축월세수법이 되죠. 지벽어축이라 그래서 그 주나라는 주역이 되는데 은나라는 무슨 역이라 그랬어요? 귀장역이라 그랬죠. 모든 것은 다 땅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자, 이 땅이라는 것이 중요하더라. 추운 겨울이 되면 모든 건 다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를 위주로 썼더라? 중지 권괴를 제일 먼저 썼다 그랬죠.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요런 내용 정도만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축월세수법을 쓰는 것이고 지벽어축이라 그랬죠. 땅의 문이 바로 축시에 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라의 역법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뭐냐 모든 만물이 좀 싹트는 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어인이 되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결국 만물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만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인시라 그래서 인월세수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취침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일단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유원사 그러는 것은 지금 은나라의 그 세수법으로 표현할 때 원사가 되는 거죠. 원년이 되는 겁니다. 원년 12월 을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로 하나라의 역법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12월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라의 역법으로 이때가 12월이 됩니다. 그러면 정월이라 하죠. 그런데 지금 요 문제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은 주나라는 자월세수법을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전통적으로 쭉 이어져 왔던 뭐 수렵이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그때 맞추죠. 그래서 정월에 그러면 정월에 수렵하였다. 그죠? 이때 수라운 겨울 사냥이 되는 거죠. 정월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때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주송이나 시에 나오는 그 아 같은 경우에 그죠? 주로 아예 소아대아 쪽에 보면은 이때 나오는 빈풍편도 그렇고 이 시에 어쨌든 시의 날짜들이 나오는데 뭐 4월 시도 있고 4월, 6월, 7월, 8월 요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실은 하나라의 역법 갖다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춘추의 문서는 자월세수법을 기준으로 쓰는데 그 시에 나타나는 요 내용들은 그대로 하나라의 역법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그 내용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입니다. 일단은 원사 12월 을축일에 이윤이 사후 선왕할세
선왕에게 바로 그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에 사왕을 받들어서 그럼 이 사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왕을 받들어서 그 다음에 지현 궐조원을 공경이 그 조상을 그 할아버지를 뵙거늘 선왕에게 제사할 때 사왕이 그 할아버지를 배웠다니까 할아버지 사당에 나아갔다 그러니까 태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갑의 할아버지가 바로 탕림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뵙거늘 후와 전과 그 다음에 여러 제후들이 다 그곳에 있으며 그죠? 그 사당에 다 있어서 백관이 총기하여 백관이 다 함께 그죠? 다 함께 가죠. 몸을 총 거두어서 그러니까 백관이 모두가 함께 이청 총재언을 총재에게 들었거늘 총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은 자 임금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뒤를 잇는 임금을 사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왕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뭐 사자라 이렇게 있는 자식이라 해서 사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나중에 이제 소자 뭐 아니 기본적으로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유자 개념으로도 표현하죠. 외로운 자식이라 그래서 유자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뒤를 잇는 왕이면은 바로 뭐가 되느냐면 앞선 왕이 돌아가시면은 상주가 돼야 되겠죠. 그 상주가 되면은 정사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논어에도 그 고종임금 내용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정치는 누가 맡느냐면은 재상이 맡습니다. 그때 정치를 총괄하는 그 재상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총재 이렇게 씁니다. 이 총재는 앞에 있는 총기에 총자를 써도 상관없죠. 오늘날에는 요새는 뭐 총재라는 말 보통 요즘엔 요렇게 쓰죠. 총재. 요 총자는 그래서 그 모두를 다 덮었다라고는 덮을 총자 요렇게 쓰는데 두 개 다 같이 혼재해서 쓰는데 옛날에는 그냥 여기 있는 그 덮을 멱자에는 총재를 씁니다. 그래서 총재를 총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총재한테 듣게 되는 거죠. 청총재 그러면 총재에게 정사를 들었다라는 뜻이 되고 그 선왕에게 고하는 그 고유문이 되겠죠. 고유문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총재한테 들었거늘 이윤이 4명 그 다음에 4명언 10조지 성덕하여 이훈루 왕이라. 지금 이 1장의 내용은 사관이 그 지문처럼 그죠? 지문으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윤이 이에 10조가 이루신 덕을 그 밝혀서 이로써 왕을 가르쳤느니라 해서 왕이라라고 할 때는 바로 사왕이죠. 그 뒤를 잇는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채침의 지금 설명인데 하왈세요, 상왈사요, 주왈연이라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연사세제 지금 이걸 가지고 표현한 거죠. 이것인데 결국은 다 한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책력을 나타내는 1년을 나타내는 지금 단위를 표현한 것이고 원사라고 하는 것은 태갑 즉위지 원년이요. 태갑이 즉위한 원년이고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건축 위정이라. 그럼 태갑이 즉위한 원년이고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나라가 바로 축월을 세워서 바로 정월로 삼은 것이라. 그래서 축월세수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축월세수법 그러면 원래는 정월 써야 되는데 지금 12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월이라. 그러므로 바로 이 12월 위 정야라 이렇게 12월로서 정이라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축월세수법을 쓰는데 12월을 그냥 12월 쓰지 않고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정월이라 쓰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채침이 헷갈린 문제가 채침이 쭉 설명하는데 뭐가 없냐면 춘추 얘기가 없어요.
춘추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그 대목 잘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을축이라라고 하는 것은 일이니 불개어 삭자는 그런데 초하루에다가 매달지 않고 원래면은 16, 2월 삭일에 하면 삭에 이렇게 나오죠. 초하루에 우리 춘추를 보면은데 삭을 매달지 아니한 것은 왜냐 이날이 삭일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삭일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초하루에 보통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어쨌든 초순에 보통은 제사를 지내게 되겠죠. 초순에 지내는데 꼭 초하루일 필요는 없고 근데 대체로 그 중요한 경우에는 초하루에 제사를 지내는데 3대 수정삭 부동이나 바로 정월의 초하루라고 하는 것이 같지는 않지만 연이나 개의 인월 기수하니 다 인월로서 수를 일으키니 그런가요? 인월로서 수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인월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1월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니죠. 우리 춘추에 보면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춘추는 자월세수법을 쓰면서 왕정월 그러면 그냥 이때를 1월이죠. 그 다음에 2월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축월이다 그러면 2월이 되는 건데 자월 1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왜 채침이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일단 채침했으니까 이렇게 두고 보세요. 그 채침이 춘추를 공부를 안 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인월로서 수를 일으켰으니 그러니까 3대가 다 인월로서 수를 일으켰다.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본다면은 일반적인 그 민가에서는 그죠? 일반적인 풍습이나 이런 거에서는 전부 다 인월 가지고서는 그 따졌더라 이렇게 될까? 인월로서 수를 일으켰다면 우리 시에서 나오듯이 4월, 6월, 7월이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 하나라의 역법을 가지고 수를 일으켰으니 개 족은 회동 그 다음에 발력 수시는 그러니까 춘추 그 다음에 춘추에 그 천자를 뵙는 것이 바로 조근이죠. 봄에 뵙는 것은 조 그 다음에 가을에 뵙는 것은 근 그 다음에 회라고 하는 것은 때로 무슨 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그 순수를 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각 지역마다 나눠 가지고 제후들이 한꺼번에 와서 뵙는 것은 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내용은 앞에 우리 298쪽에 정리해 뒀으니까 잊어버리신 분 다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족은 회동 그 다음에 발력이니까 책력을 만들어서 천자가 반포하죠. 그리고 그래서 반포해서 수시 그 책력을 받는 것은 전부 다가 뭐냐면은 즉위 정삭 행사하고 바로 정월 초하루에 바로 일을 행하고 지어 기월지 수하여는 그러면은 그 월수를 쭉 세는 것에 이르러서는 전부 다 뭐냐면 인월로서 머리를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부분은 좀 나눠야 됩니다. 두 개를 주로 나눠야 되는데요. 그럼 이 축월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뒤에 그 다음 밑에 부분 이는 성이요 윤은 자니 이윤이라고 이윤의 이름은 뭐고 지라 사라고 하는 것은 고제어 묘예라 그저 사당에 제사를 구하는 것이고 그 여기서 지금 선왕이라라고 할 때는 탕임금이고 총은 바로 어른이고 예에 보면은 유총자 총부지명 그죠 총자 총부라고 일컫는 것도 있고 이르기도 하고 주나라 때 또한 뭐냐면 총제라라고 일렀으니 고자에 주나라 때뿐이 아니라 은나라 때도 총제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고종이 바로 누구예요? 그 반경이 돌아가셨을 때 상주가 되어서 그죠. 그다음에 누구예요? 그 총제에게 그 정사를 듣게 하였다는 그 총제 지명 나옵니다. 논어에도 나오고 그래서 고자의 왕태구어든 옛적에 태구라고 하는 것은 상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심에 거쳐 있다라니까 왕이 상중이면은 사제는 그러면은 사당에 제사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총제섭이 고묘하고 총제가 다 섭정하여서 사당에 고하고 또 우섭이 임군신이라 또한 섭정하여서 다 군신들에게 그저 이런 군신들에게 임하느니라 군신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섭정하여서 군신들과 정사를 논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태갑이 복 중임지 상하여 태갑이 지금
아까 중임과 외병과 중임이라 그랬으니까 중임의 상복을 입어서 그 다음에 이윤이 사후 선왕봉 태갑하여 이윤이 선왕의 그 사당에 그저 제사를 지내면서 태갑을 받들어서 이 즉위 개원지 사로 그래서 즉위하는 것으로서 개원에 그저 즉위함으로써 그 다음에 개원의 일로서 지현 걸조하니 공경이 그 할아버지를 뵈니 즉 섭이 고묘해라 곧 자 섭정하여서 바로 사당에 고하는 것이라. 그럼 지금 채칭 같은 경우는 원사 12월 16, 2월 을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라의 지금 정월이라 보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이 우리 춘추에도 보면은요. 춘추에도 보면은 평왕 같은 경우도 그러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거나 춘추 같은 경우도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6월에 등극할 수도 있죠. 6월에 등극한다 그러면은 그 역시 뭐냐면 6월이라 하더라도 그 해는 뭐예요? 원사가 됩니다. 그죠? 맨 처음에 뭐라죠? 여기 지금 은나라 같은 경우 지금 원사가 되는 것이고 주나라 같은 경우 뭐가 되는 왕정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왕정월로부터 해서 원년 이렇게 표현하죠. 원년으로 표현하고 왕정월 이렇게 표현하고 6월 달에 가서 등극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등극한 해는 그게 몇 월 달이 돼가네. 원래는 정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정월에 등극을 해야 되죠. 정월에 등극했는데 지금 그 요 상황이 아까 지금 외병이다. 그 우리가 외병이 예병이 2년하고 아니 4년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중임이 2년인가요? 중임이 2년 쓰고 연달아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죽으니까 지금 비상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 비워둘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이제 태갑을 아마도 12월 달에 일단은 즉위식은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등극할 겁니다 라고만 고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태갑이 등극을 하니까 어쨌든 몇 월 달에 등극했건 간에 그게 원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원년으로 이렇게 삼았다 보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게 12월이 되다 보니까 은나라의 바로 축월세수법 여기에다가 지금 아마 그 채침이 헷갈려 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왜냐면 여기 쭉 설명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춘추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지금 설명했듯이 이미 그 은나라가 지금 왜 그 그 탕림금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태자가 죽고 저기 뭐냐면 사촌들이 되겠죠. 저 사촌들인가요? 이들이 이제 그 즉위를 하면서 그 권력 관계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니까 급한 대로 이윤이 전체를 장악을 하고 일단은 그 고유식부터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왕은 탕이라 했고 태갑이 지금 중임의 상을 입어서 이윤이 선왕에게 지금 그 제사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이 계속 비상의 상황이니까 태갑을 받들어서 바로 즉위의 개원의 일로서 지금 즉위하면서 개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경이 할아버지를 배웠으니 바로 섭정하여서 그러니까 그가 섭정하고 사당에다 고함이라. 그 다음에 후복 전복의 그 군후들이 모든 제후들이 다 왔고 어쨌든 천자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오는 것이고 백관이 총기직하여 백관이 각자가 맡은 바 직분을 다 갖고서 이청 총재하니 그러니까 총기직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직분을 모두어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공후백자 남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역에서 맡은 바 직책을 다 갖고 그걸 알리고 그죠? 다 알리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상도 주고 하고 하는 거죠. 상벌 나누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자의 직책을 모두어서 총재에게 들었으니 즉 섭이 임군신예라. 이것이 바로 섭정하여서 군신들에게 임한 것이라. 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 그죠? 맹렬히 떨친 공이 되는 것이고, 상송에 보면은 시경, 상송편이 있죠. 맨 나중에 상송이 있으니까요. 상송에, 간간하다라는 간이죠. 가나 열조라 하니, 바로, 가나 열조라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 그 열조들에게 그 열조를, 이게 뭐냐면,
간간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역에 풍산 점괘 나오죠. 간간하다. 우리 열조들을 바로 기쁘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태갑이 즉위 개원하니 그저 즉위하여서 개원하니 이윤이 어사고 선왕지 제에 바로 선왕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고할 즈음에 명언 탕지 성덕하여 탕이 이루신 덕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훈 태갑하니 이로써 태갑을 가르쳤으니 차는 사관이 서사지 시사야라. 이는 바로 사관이 그 일을 그저 쭉 베푸는 시작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훈이 할 얘기에 대해서 먼저 여기 서문을 이렇게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혹자가 말하기를 공시언 탕붕 6월에 태갑즉위라. 이거는 지금 상서정의의 이훈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아마 제가 나눠준 내용에 요 부분 딴 게 있을 겁니다. 탕림금이 붕하신 다음 달에 태갑이 즉위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맞지는 않죠. 바로 돌아가신 그 다음 달에 태갑이 즉위했다라고 했으니, 그래 곧 12월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갑이 붕한 해가 건자지월이니, 그러면은 자월을 세운 달이니까 11월 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 개, 정삭이, 불개, 월수호와 그러면은 정삭은 고치면서 왜 월수는 고치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럼 12월이라 그러면은 자월세수법이고, 아니 여기는 지금 추월세수법을 썼는데 정삭을 지금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삭을 고쳤고 월수는 왜 고치지 않았는가. 왈차는 공시호고 서서지 문야라 하니라. 공시가 공영달이 바로 이 서경의 그 서문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지금 약간 뭐가 미혹된 것이라, 지금 사관이 지금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고 하였느니라. 지금 태갑이 개 중임지 후하여 중임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복 중임지 상의연을 중임의 상을 당했거늘 중임의 상복을 입었거늘 이 공시왈 탕붕 존빈이 고라하니 탕림금이 붕하시고 붕하셔서 빈소를 차리고 고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고이오이라. 이건 진실로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공시 아마 이 의견에 따라서 그 자료에 여러분들 보면은 맹자에 보면은 그 정자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당시에 그 태갑이 죽고 그 다음에 어쨌든 태갑이 죽었댄다. 탕림금이 돌아가시고 태자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태자도 죽고, 그래서 그런데 태자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태갑이죠. 당시 태자의 아들인 태갑인데 태갑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누구냐면은 누구죠? 사촌이 되나요? 사촌이 되는 그 외병과 중임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4년 2년 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아니라 저 정자 같은 경우는 아니라 아마도 이제 그 공영달의 의견을 조금 따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라 이때 그들을 세우려고 하면 나이가 너무 어리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로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세로 표현하니까 2살. 그때 2년 4년이라고 할 때 세로 썼으니까 이거 연이나 세는 때로는 나이로도 쓴다. 그래서 2살, 4살이었기 때문에 아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태갑을 세웠다. 뭐 어쨌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 공영달 같은 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고요. 그래서 그 공시는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지역의 정삭이 불계 월수하여는, 그런데 정삭을 고치고, 그러니까 바로 그 이듬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달 그랬으니까 원사 해놓고, 그죠? 12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정삭은 고쳐놓고 그 다음에 월수는 고치지 아니한 것은, 그죠? 불삭하여는 지역 경사에, 그래서 그 경의 역사에 있어서, 그죠? 경의 역사? 경과 사서, 이게 지금 이 주역에 나오는 이 서경과 그 다음에 사서에
우가고라 그죠? 더욱 이때는 지금 두루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느니라. 그 주나라는 자월을 세우는데 시에 보면은 4월 유화 그죠? 6월 그다음에 갈조자 조서 4월을 오직 그저 여름이라 하였고 6월에 여름이 간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런 경우는 다 인월로 일으킨 거죠. 그러면 4, 5, 6월이 여름이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인월로 수를 일으켰음을 주미상케하라. 주나라가 일찍이 고치지 아니했고 여기만 시에는 이랬죠. 그런데 춘추는 어떻게 돼요? 춘추는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춘추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풍속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무슨 일일 때는 그냥 하나라의 그 역법을 그대로 쓰고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오늘 양력을 쓰잖아요. 양력을 쓰는데 각국 우리 생일이다 그럼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뭘로 쓰나요? 음력을 쓰죠. 제사도 보통 음력 날짜 뜨고 하듯이 이게 아마 두 개를 겹쳐서 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로지 시만 들어가지고서는 인월로 수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일찍이 고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진나라 같은 경우도 뭐냐면 해월을 그저 그 1년에 그 첫 달로 삼았는데 사기에 보면 진시 황제가 바로 31년 12월에 바로 다시 그저 이 나빌이라고 하는 것을 나벌 12월 달을 보통 나벌이라 했는데 그 나벌을 뭐라냐 가평이라 이렇게 고칩니다. 가평이라 고쳤으니 부나비라라고 하는 건 반드시 바로 축일이라. 이건 상관없죠. 원래 나벌이라라고 하는 것은 예나 제나 뭐냐면 12월 달을 나벌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없이 그냥 당연히 축월인데 요걸 가지고 그냥 이거 고치지 않아 수를 고치지 않았고 썼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채침이 어디서 착각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춘추가 무시됐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가의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맞지 않고 일반 풍습은 당연히 오랫동안 유지한 요순식을 계속 유지했던 당연히 은나라의 아니 뭐죠 하나라의 역법을 쓴 것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가 그래서 그만하면 되나요? 요거 좀 길어지니까 아니 요것만 얼른 끝이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부터 넘어가면 돼요. 옆에 얼마 안 되는데 두 문장에 잠깐만 이거만 봅시다. 그래서 해나라가 진나라가 그 해월로서 정월을 삼으면은 그 나벌은 그러면 3월이 되는데 이건 아니죠. 이거는 틀리다라는 소리죠. 우리가 나벌이다 그러면 관계없이 뭐냐면 축월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숫자로 이렇게 채침이 고치면서 스스로가 이 속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로 수를 일으킨 것을 진나라도 일찍이 고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고 요거는 내용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37년에 지금 진나라가 이르러서 10월 개축일에 진시황제가 유람을 갔다라고 했고 12월 달에 지금 운몽에 가서 운몽에 갔고 그 다음에 개서 7월 병인일에 진시황이 붕하였다라고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그 여산, 제 밑에 보니까 역산이라는데 여산이죠. 여산에 장례를 지냈다라고 하였으니 먼저 11월, 11월, 10월, 11월을 쓰고 그리고 이어서 7월, 9월을 쓴 것은 바로 10월로서 정삭, 해월이니까 정삭을 쓰고 인월로서 수를 일으킨 것을 일찍이 고치지 아니한 것이라. 이건 진나라 때니까 여기다 지금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었고 진나라 그 사관이 여러 글들을 쓰는데 설을 쓰는데 다 뭐냐면은 연의 시작을 고쳐서 그 다음에 조하, 개자, 10월 사기라 하니 다 조회하고 할애식을 하는데 전부 다 10월 초하로부터라고 하였다라고 했으니 그때 뭐냐면 주나라가 바로 이 주나라를 이은 것이니 전부 다가 월수를 고치면은 그 다음에 주나라의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유월. 요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재, 기위, 건해와 어찌해서 그 해월을 세우게 되겠는가. 한나라 초기에 사시들이 쓴 것은 다 구례이라. 한나라가 주나라의 진나라의 그저 정월로 하고 또한 뭐냐면 원년동 10월이라고 하였으니 정삭계의 월수 불계는 이미 분명하니라. 요거는 채침의 의견이 조금 다르다. 아까 원래는 정삭은 삭은 고치지 못하죠.
우리가 초하루라라고 하는 일진 자체는 못 고치는 겁니다. 일진 자체는 못 고치는 것이고 월수는 고치는데, 그래서 요 밑에 내용들은 제가 지금 거듭거듭 설명하였다시피 그 채침이 뭔가 좀 오류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춘추의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춘추의 예가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쭉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 보시고 보세요. 왜냐면 계속 보다 보면은 문제가 되고, 다만 415쪽에 보면은요, 415쪽에 지금 누구에 대해서 나오느냐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대개가 태갑지 사왕은 중임이 왕이라, 중임을 이어서 왕한 것이라, 태갑은 태정의 자식이니 중임은 그 숙부이라. 그래서 숙부를 이어서 왕하였고, 위지복 3년상은 바로 위지 후자, 위지자라. 그래서 뒤를 이은 자 당연히 자식이 된 것과 같기 때문이라. 태갑이 이미 중임의 그 널구자죠. 그 중임의 시신 앞에서 즉위를 하였고, 바야흐로 방거우 중임지 빈측, 중임의 그 빈소에서 그 상에 거쳐 했을 때에 바로 이윤이, 제가 이윤이 해야 되겠죠. 이윤이 내지 상지 그 조묘하여 상나라의 그 조묘에 이르러서 편사 상지 선왕하고, 두루두루 상나라의 선왕들에게 제사를 하였고, 두루두루 상나라의 선왕이라 그러면 탕寧宮으로부터 3대까지를 조노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태갑을 세웠다라는 것을 바로 알린 것이라. 불원 태갑 사이언 이유는, 태갑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윤을 말한 것은 상 3년에, 그죠? 3년 동안 바로 그 상을 당하는데 3년 상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기 때문이라 당연하죠. 그리고 태갑을 받들어서 현 상지 선왕이니, 그죠? 상나라의 선왕들을 두루두루 배웠지만은 선왕이나 이 독원 지현 궐조자는, 다만 그 공경이 그 할아버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수편왕 선왕이나, 그죠? 두루두루 선왕을 배웠지만은 우치의 탕냐니 더욱 탕寧宮에게 뜻을 그저 두었으니, 뜻을 두고 거기에 그저 그 뜻을 지극히 다하였으니, 영유 주공 금등지 체계, 주공이 금등의 체계 수편고 사망이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왕이 편찮으셨을 때 제발 저를 대신 데려가 주소서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두루 사망에게 두루 고하기는 하였지만은 다만 홀로 권권어 문왕, 그래서 문왕을 돌아보고 바로 돌아본 것에만 그 국한시켰다라는 거죠. 탕기 이부묘하니, 탕寧宮이 있고 사당에다가 그저 제사를 지냈으니, 시차선은 바로 사당에다 모셔두었다, 했다라는 거. 사당에다가 모셔두었으니 이 글은 초패 외병 중임지 사요, 외병과 중임의 일을 패하지 않고 다만 본래 이윤이 탕寧宮을 칭하여서 태갑을 가르친 일에 바로 근거를 한 것이라. 그러므로 외병과 중임의 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 나머지는 뭐 서서에 다 나타났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원사 12월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그 원년 그 정월 개념이라고 볼 필요는 없더라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외병과 중임의 일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살펴보시고